개처럼 내 다리 사이로 기어가라. 전 부대 앞에서 여군 장교에게 퍼부어진 치욕적인 명령.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소령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군단장이었다는 것. 군대에는 사람들이 감추려 하는 진실이 있다. 훈련장의 고함, 욕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겉으로는 철통 같은 규율과 깃발의 영광만 보일 그 안에서는 권력이 인간을 짓밟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35살 전방 부대로 새로 전출 온 장교, 그녀의 이름은 윤설이. 군복 위 햇살에 반짝이는 계급장은 단 하나, 소령. 동료들의 눈에 그녀는 그저 평범한 신임 장교, 낯선 환경에 들어온 신참일 뿐이었다. 처음으로 부대의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훈련장에서 날아드는 바람은 화약 냄새와 고함 소리를 실어왔다. 설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배낭끈을 꽉 움켜쥐었다. 여기가 결코 자신을 환영하지 않을 곳임을 알면서도. 하지만 그 고요한 눈빛 속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윤설이는 그저 평범한 장교였다. 35살의 소령, 전방 부대에 새로 전출된 평범한 장교. 하지만 그 소박한 계급장 뒤에는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윤설이는 사실 중장이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단장. 언론이 떠들썩했던 인물이지만 그녀는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소령의 옷을 입었다. 이유는 단 하나, 최근 국방부로 쏟아져 들어온 부패, 권력 남용, 인권 침해, 가혹행위, 여군에 대한 모욕,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직접 들어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책상에 앉아서는 결코 진실을 볼 수 없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군단장의 신분을 감춘 채 윤설인 소령으로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진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바로잡기 위해. 첫날 설이는 다른 여성 장교들과 함께 생활관으로 안내받았다. 좁은 4인실, 쇠로 된 2층 침대, 그리고 작은 사물함. 여기가 소령님 방입니다. 잘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선임 중위가 건조하게 말하며 열쇠를 건넸. 같은 방을 쓰는 여자 장교 둘은 잠시 눈빛을 주고 봤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다. 새로 오었군요. 전 이중위예요. 저는 박소희입니다. 설이는 고개 숙여 인사하며 환하게 웃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밤이 되자 불이 꺼진 생활관 안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근데 왜 우리 생활관으로 왔을까? 보통 소령이면 따로 방 쓰지 않아? 쉿, 들리겠어. 그냥 운 없는 거지. 설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이불을 덮었지만 속으로는 작은 메모를 남겼다. 계급에 따른 차별, 불합리한 배. 다음 날 아침 집합 후 바로 식당으로 향했다. 군 식당 특유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금속 식판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설이는 조용히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다. 아니, 이게 뭐야. 계란 후라이 다 떨어졌대. 앞에 서 있던 여군 하나가 투덜댔다. 맨날 그래. 남자들 먼저 받아가면 우리한테는 남는 게 없어. 식판에 덩그러니 놓인 김치와 국을 보며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식 차별, 남녀 불균형, 점심 후 PX 군 매점에 들렀다. 편의점 같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남군들이 안을 가득 메웠다. 설인이 들어서자 몇 명이 힐끔 보며 낄낄거렸다. 여군도 PX 오네. 아이 참, 괜히 자리만 차지하잖아. 야, 조용히 해. 들으면 문제된다. 그러나 설인의 귀에는 그 말이 또렷하게 꽂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음료수를 집었지만 속으로는 다시 적었다. 여군에 대한 풀이 깊은 편견. 밤 세면장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한 여군이 작은 수건을 꼭 쥔 채 투덜거렸다.
샤워기 2개는 또 고장났어. 정비 요청한 지 몇 달인데도 그대로야. 남자 쪽은 새로 교체했다던데. 서리는 그녀 옆에 다가가 물었다. 항의는 안 해요? 여군은 쓴웃음을 지었다. 누가 듣는데요? 그냥 말하면 오히려 문제 일으킨다고 찍히죠. 그 순간 서리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여기서는 작은 목소리조차 묵살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억울한 목소리를 반드시 드러내리라. 그날 저녁 식사 후 생활관 앞 벤치에 몇몇 여군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서린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합류했다. 소령님, 여기 앉으세요. 박소희가 머뭇거리며 자리를 내주자. 다른 여군이 속삭였다. 장교들이 우리랑 같이 앉는 건 처음 보네. 서리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솔직하게 말씀해도 됩니다.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병사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하루 종일 서류 정리만 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된 휴식도 없었어요. 윗사람들이 실적만 챙기느라 우리한테 온갖 잡일만 시키거든요.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PX 가도 남자들이 눈치 주고 샤워실은 고장난 지 오래됐는데 아무도 안 고쳐줘요. 건의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찍히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분노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수첩을 꺼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건 반드시 기록돼야 해요. 병사들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장교가 우리 얘기를 들어준다니 보통은 조용히 하라고만 하는데 서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있어야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저는 반드시 듣겠습니다. 그 순간 병사들의 눈에 미묘한 빛이 스쳤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듯한 안도감, 하지만 서린의 눈빛은 훨씬 깊었다. 이 모든 기록은 고대한 진실을 드러낼 증거가 될 것이었으니까. 그날 밤 서린은 생활관 불 꺼진 침대 위에서 조용히 수첩을 펼쳤다. 낡은 펜촉이 종이에 부딪히며 한 줄 한 줄 기록이 쌓여갔다. 식당 배식 차별, PX에서의 시선, 고장난 샤워실, 상부의 보고에도 묵살.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분명해졌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이곳에서 권력을 악용하는 자들을 반드시 드러내는 것. 그 순간 복도에서 무겁게 울려 퍼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고개를 돌렸다. 검은 군화에 번쩍이는 장식, 강압적인 기운을 내뿜으며 등장한 인물, 박태수 대령. 25년 군 생활로 다져진 권위, 단단한 턱선, 눈빛은 싸늘했다. 그는 부대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쥔 인물이었다. 다 모여라. 그의 목소리가 울리자 병사들은 반사적으로 정렬했다. 박태수는 여유롭게 걸으며 서린을 스쳐보았다. 순간 그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스쳤다. 아, 소령, 전방에 새로 왔다고 들었지. 하지만 여기서는 여자라면 각오부터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주위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서리는 침착하게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드디어 만났군. 내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상. 박태수 대령은 원래부터 여군을 깔보았다. 그의 입버릇은 늘 같았다. 여자는 전투에 어울리지 않아. 집에 가서 애나 키우지. 병사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그런 말을 내뱉었다. 누군가 눈살을 찌푸려도 그는 오히려 비웃으며 덧붙였다. 기분 나쁘면 그럼 더 강해져 보던가. 여기선 봐주지 않는다. 그런 그가 최근 인사 발표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25년 군 생활 동안 바라던 별 하나. 주장, 진급이 코앞에서 무산된 것이다. 술잔을 기울이며
그는 이를 악물었다. 젠장, 또 여자 때문이야. 요즘은 여성 우대니 뭐니 하면서 능력도 없는 것들을 앞세. 그의 분노는 곧 표적을 찾았다. 새로 부임한 여군 장교 윤설인 소령. 그녀가 막 부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박태수의 입가엔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마침 잘 됐군. 이놈의 군대가 얼마나 냉혹한지 내가 직접 알려주지. 그의 눈빛에는 승진에 대한 분풀이, 요군에 대한 멸시,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 교묘히 섞여 있었다. 박태수 대령에게 윤설이는 눈엣가시였다. 새로운 여군 장교가 나타난 순간부터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어디 감히 내 앞에서 버티나 보자. 첫 훈련 날 도약같이 내리쬐는 사격장에서 박대령의 목소리가 터졌다. 모두 20킬로 장비 메고 전 구간 행군이다. 오늘은 끝장을 보겠다.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20킬로라니. 이건 장난 아닌데. 박대령은 일부러 시선을 서린에게 꽂았다. 윤소령, 너는 제일 앞에 서라. 그리고 장비는 2개. 남자들보다 강하다면 보여줘야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병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중얼거렸다. 장비 2개면 거의 40킬로인데. 말도 안 돼. 죽으라는 거지. 서린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박태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좋아, 말은 당당하군. 그럼 직접 증명해보라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등 뒤에는 2개의 무거운 장. 박태수 대령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졌다. 윤소령, 장비 더 들어. 저기 박중희 것도 대신 메고 뛰어라. 병사들이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 말도 안 돼. 이미 무게가 1개인데 또 추가하라고. 서리는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장비를 들어 어깨에 걸쳤다. 행군이 끝나기도 전에 박대령은 또 소리쳤다. 전원 정지. 윤소령, 앞으로 나와. 탈구표표기 100개 시작. 서리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손을 짚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박대령의 조롱. 여자가 군대에 남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집에 가라. 병사들의 표정엔 불편함이 스쳤지만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서린의 손바닥은 흙과 땀으로 젖었지만 그녀는 끝내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당. 박대령은 병사들 앞에서 또다시 목소리를 봐라. 여자가 군복 입으면 뭐가 다르냐. 결국 약하고 밥만 축낸다. 너희랑 같은 대우 받을 자격이 있겠냐? 순간 식당 안은 조용해졌다. 여군 몇 명은 고개를 푹 숙였고 남군들은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서리는 묵묵히 밥을 뜨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모욕은 내가 감당한다. 하지만 언젠가 그 말 하나하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훈련장에서 박대령이 서린을 혹사시키는 장면은 이미 여러 번 있었다. 병사들도 다 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죄인이 입 열었다가 찍히면 끝이지. 병사들의 속삭임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행정실 박대령이 두꺼운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윤소령, 이건 네가 처리해. 오늘 밤 다 끝내라. 서리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이 양은 하루 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부서별로 분담하는 게. 박대령은 비웃으며 끊었다. 명령이 곧 규율이다. 불만 있으면 내일부터 사표 내던가. 그는 서린을 위아래 훑으며 또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말이야. 장교라면 외모 관리도 철저히 해야지. 요즘 얼굴이 수척해 보여. 여자가 저 모양이면 누가 존경하겠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옆에 있던 하급 장교조차 숨을 죽였다. 서리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박태수는 비열하게 웃으며 방을 나섰다.
불 꺼진 행정실, 서리는 홀로 산더미 같은 서류와 마주했다. 시계가 새벽을 가리킬 때까지 펜끝만이 종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인내하자. 모든 건 기록으로 남는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이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부대 전체가 모인 대규모 전술 훈련 날.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었고 병사들의 군화 발소리가 땅을 울렸다. 서리는 대열 뒤에서 지켜보다가 병사 한 명이 장비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앞으로 다가가 차분히 말했다. 장비 고정 확인해. 움직이다가 풀리면 큰 사고 난다. 병사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를 다시 점검했다. 그 순간 멈춰 박태수 대령의 목소리가 하늘을 찢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와 서린을 노려보았다. 윤소령, 지금 뭐 하는 건가? 훈련 중에 지휘 라인에 끼어들다니. 서린은 침착하게 답했다. 병사의 안전을 위해 지적했습니다. 규정에도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순간 병사들의 눈이 번쩍였다. 하지만 박태수는 비웃으며 소리쳤다. 안전, 군대에서 안전 따위는 사치다. 전투는 위험한 거다. 그 정도도 못 버티면 군복 벗어야지.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서린을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여자 주제에 감히 앞에서 설교해? 여기 군대다. 너 같은 게 감히 지휘를 논해? 순간 대열은 숨을 죽였다.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서리는 똑바로 그 시선을 받아내며 단호히 말했다. 군복을 입은 이상 남자든 여자든 모두 같은 군인입니다. 그리고 군인의 생명을 지키는 게 지휘관의 의무입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팽팽하게 갈라졌다. 병사들은 눈치를 보며 숨을 삼켰고 박태수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여자가 전투를 뭘 안다고 떠들어. 박태수 대령의 고함이 훈련장을 뒤흔들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며 고개를 떨궜다. 누구도 이 대령의 분노 앞에 감히 시선을 들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 서리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군복을 입은 순간 성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군인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그 말이 끝나자 주변의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누군가가 저 대령에게 정면으로 후러박한 건 처음이었다. 박태수의 얼굴은 금세 붉게 달아올랐다. 뭐라고? 네가 감히 내 앞에서. 그의 눈이 불타오르며 손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윤소령, 네 주제에 감히 날 가르쳐? 내가 이 부대를 25년간 지휘했어. 너 같은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 서리는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지휘란 목숨을 걸고 따르는 병사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기본을 잊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지휘관이 아닙니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병사들의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박태수의 분노는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좋아, 네가 어디까지 버티는지 내가 끝까지 확인해 주마. 다음 날 아침 박태수 대령은 전 부대를 훈련장에 집합시켰다. 햇빛이 장렬하는 운동장 한가운데 수백 명의 병사들이 줄지어 섰다. 박태수는 가운데에 서서 고함차차. 오늘은 특별히 군기가 빠진 걸 바로잡겠다. 모두 똑똑히 봐라. 그의 시선이 윤서린에게 꽂혔다. 윤소령, 앞으로 나와. 서린이 앞으로 걸어 나가자. 박태투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명령했다. 여기 무릎 꿇어. 모두 앞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마.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진짜 무릎 꿇으라고? 말도 안. 서리는 고개를 곧게 들고 단호히 말했다. 거부합니다.
제 자존심을 짓밟는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거부? 감히 내 명령을? 그는 손을 휘둘러 주변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너희들, 당장 저 여자를 무릎 꿇려. 병사들은 얼어붙은 채 서로를 바라봤다.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이건 너무하잖아. 한 병사가 속삭였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박태수는 다시 고함쳤다. 명령 불복종은 곧 반역이다. 빨리 하지 못해. 서리는 강한 눈빛으로 병사들을 바라보며 차츰히 말했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을 버리라는 법은 없어. 여러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십시오. 그 순간 병사들의 마음속에 강한 갈등이 일어났다. 박태수의 명령과 윤서린의 진심 어린 목소리 사이에서 모두 숨을 죽였다. 병사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어떤 이들은 눈길을 피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서린을 바라보았다. 이건 너무 심하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지만 감히 소리내진 못했다. 박태수 대령의 이마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결국 고함쳤다. 이 여편 내가 감히. 좋아. 그럼 네가 진짜 군인인지 개새끼인지 보여줘라. 당장 내 두 다리 사이로 개처럼 기어가라. 그의 외침은 훈련장을 찢어버릴 듯 울려 퍼졌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병사살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눈에 띄게 많은 이들이 분노로 주먹을 움켜쥐었다. 분노와 경악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대열 사이를 파고들었다. 서리는 땀에 젖은 군복 차림으로 당당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박태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다. 지금 당장 네가 무릎 꿇고 내 다리 밑으로 기어가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군인 인생 끝내주마. 그 순간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모든 시선이 윤서린에게 향했고 훈련장은 폭풍 전야처럼 정적에 휩싸였다. 서린의 어깨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군복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기 위한 옷이 아닙니다. 군복은 나라와 동료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순간 훈련장은 정적에 잠겼다. 수백 명의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박태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든 병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군용 헬리콥터가 천천히 착륙하고 그 안에서 장성 몇 명이 내렸다. 그중 한 사람, 조민호 주장은 차렷 자세를 취하더니 곧장 윤서린을 향해 고개를 깊게 숙였다. 윤 중장님, 도착을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중장, 지금 뭐라고 했지?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박태수는 순간 얼어붙었다. 눈앞의 소령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군단장 윤서린 중장이었던 것이다. 훈련장에 서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소령,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지난번에 장성들이랑 얘기할 때도 다들 태도가 달랐잖아. 혹시 진짜 높은 사람 아닐까? 작은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모두가 눈치만 보고 있던 그때 두두두두 하늘을 가르는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순식간에 시선이 하늘로 쏠렸다. 커다란 군용 헬리콥터가 천천히 훈련장 한가운데로 내려앉았다. 먼지와 바람이 몰아치자 병사들은 팔로 얼굴을 가렸다. 곧 문이 열리고 군복 차림의 고위 장성들이 차례로 내려왔다. 계급장이 번쩍이며 태양을 반사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조민호 정이 가장 앞에 섰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전 부대, 경례 준비. 모두가 자동적으로 자세를 취했지만 그 다음 순간
모든 시선이 얼어붙었. 조민우 주장은 차렷 자세로 서린 앞에 다가와 곧장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다. 윤 중장님, 보고 드립니다. 조민우 주장이 허리를 숙이는 순간 뒤따라온 장성들이 일제히 윤서린 앞에 경례했다. 충성. 훈련장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눈을 크게 뜬 채 서로를 바라봤다. 지금 뭐라고 했어? 중장님이라고 했지. 그럼 저 분이 그냥 소령이 아니라. 순간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술렁임이 번졌.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얼굴로 윤서린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릎 꿇으라고 강요받던 그녀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군단장이었던 것이다. 박태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조금 전까지 모욕하고 개처럼 기어가라며 소리쳤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몇 단계나 높은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꿈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까지 힘이 풀려 있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이제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윤서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 윤서린은 전 대열 앞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 그리고 똑바로 고개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나는 윤서린 중장 제13군단의 군단장이다. 순간 전 훈련장이 폭발하듯 술렁였다. 병사들의 눈빛이 경악과 존경으로 뒤섞였다. 박태수의 다리가 풀린 듯 흔들렸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린을 바라봤다. 말도 안 돼. 네가 군단장이라고? 서린은 차갑게 시선을 고정한 채 한 발 다가갔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대령, 방금 전 내게 뭐라고 명령했지? 박태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건 분명히 말했다. 무릎 꿇어라. 그리고 서린은 눈빛을 더 날카롭게 치켜세웠다. 개처럼 네 다리 밑으로 기어가라. 병사들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었다.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이건 명백한 인권 유린이잖아. 군단장님께 그런 말을 하다니. 박태수는 얼굴이 창백해져 말을 잇지 못했다. 서린은 더 단호하게 내리꽂듯 말했다. 넌 오늘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스스로 군인의 자격을 버렸다. 박태수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다. 뒷걸음질 치던 그는 결국 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중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25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선 안 됩니다. 제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두 손은 땅바닥에 닿아 있었다. 수백 명 병사들 앞에서 그는 비참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서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단 한마디를 던졌다. 박대령, 너는 네 부하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준 적이 있나? 박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침묵은 곧 답이었다. 서린은 손을 들어 올리며 명령했다. 헌병대 구속하라. 잠시 후 군사경찰들이 달려와 박태수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다. 찰칵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병사들 사이에서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와, 진짜 잡혔다. 드디어 끝났어. 박태수는 끌려가면서도 연신 고개를 저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무릎 꿇게 될 줄이야. 그러나 더 이상 누구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패배자였을 뿐이었다. 박태수는 군사경찰에게 팔이 붙잡힌 채 끌려갔다. 그가 한때 자랑하던 어깨의 계급장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25년 동안 쌓아올린 군 생활, 그 모든 것이 단 한순간
굴욕 속에 무너져 내렸다. 이럴 수가 없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박태수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그 뒷모습이 멀어지는 순간 와, 병사들의 박수 소리가 훈련장을 뒤흔들었다.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환호와 눈물이 뒤섞였다.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어떤 병사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주먹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그들의 박수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25년 동안 이어져 온 억압의 굴레가 끊어지는 순간 해방의 울림이었다. 박수와 환호가 잦아든 뒤 윤설이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훈련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군대는 계급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순간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됐다.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 계급도 규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군복의 진정한 힘은 약자를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곳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어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군대입니다. 짧은 침묵 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병사들의 눈가가 젖었고 몇몇은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군인의 힘은 총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서로를 지켜내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설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누구보다도 강렬했다. 그 순간 수많은 병사들의 가슴 속에 묵직한 울림이 잎어졌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어깨를 들썩이며 조용히 울었다. 윤설이는 병사들의 눈빛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눈가가 젖은 얼굴, 주먹을 꼭 쥔 손이, 그리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표정.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 오늘을 끝으로 이 부대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제13군단의 군단장으로서 약속합니다. 순간 병사들의 시선이 한층 더 집중됐다. 부당함이 있으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십시오. 두려움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이 부대를 바로 세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짚으며 선언했다. 나는 즉시 익명신고 전화와 건의함을 설치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불의와 불공정을 보고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순간 침묵이 다시 훈련장을 덮었다. 그러다 와, 벼락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병사들의 얼굴엔 눈물과 환호가 동시에 번졌다. 누군가는 외쳤다. 드디어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이 오는구나. 그날 그들의 박수는 단순한 존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었다. 며칠 뒤 윤설인 중장의 이야기는 이미 부대 경계를 넘어 퍼져나갔다. 전국의 장병들이 인터넷 게시판과 편지를 통해 그날의 사건을 공유했다. 소령인 줄 알았던 여군이 사실은 군단장이었다더라. 대령이 여군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는데 결국 본인이 무릎을 꿇었다더라. 소문은 곧 전설이 되었고 그 전설은 군인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다. 진짜 지휘관이란 무엇인가? 답은 분명했다. 계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병사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용기와 책임. 어느새 윤설인 사건은 군 내부 교재에도 수록되었다. 교육 시간마다 교관들은 말했다. 군대는 규율로 움직이지만 인간의 존엄 위에 서야 한다. 윤설인 중장이 그걸 보여주었다. 많은 병사들이 그날을 떠올리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깨운 역사적 순간이었다.